은지 씨, 평생 웃게 해줄게요. 약혼식장에서 서연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멋진 정장, 예쁜 반지, 귀까지 빨개진 아빠 얼굴. 저놈, 너무 번지르르한 거 아니냐? 아빠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전 그냥 웃어넘겼어요. 그날 저는 몰랐어요. 그 손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석 달 뒤 새벽 2시. 따르릉. 아빠, 나 지금 말하면 안 되는 데 있는 것 같아. 할머니 요양원비 명의로 빚쟁이들이.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던 몇 초.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빠의 낮은 목소리. 은지야,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누구도 몰랐어요. 우리 집에 전설 하나가 숨어 살고 있었다는 걸. 공장 파업장에서 쇠파이프 하나로 신명을 쓰러뜨린 남자. 쇠곰 오필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호텔 피로 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은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필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이 아버지가 저런 예쁜 드레스를 입혀줄 수 있다니. 옆 테이블에서 서연우 아버지 서기석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현우가 은지 씨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 재단 요양병원 체인이 전국에 12곳이나 되거든요. 나중에 장모님도 모시기 편할 겁니다. 오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예, 고맙습니다. 서기석은 고급 양복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오필수의 낡은 작업복 재킷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날 밤 은지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나 행복할게요. 오필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울지만 마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저 반짝이는 세계가 우리 은지를 지켜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신혼집에서 전화를 자주 했어요. 아빠, 현우 오빠 진짜 잘해줘요. 주말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꽃도 사오고요. 목소리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필수는 안심했어요. 다행이다.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났구나. 2달째. 은지의 전화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밝던 톤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필수는 물었습니다. 은지야, 뭔 일 있냐? 아니야, 아빠,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석 달째. 은지가 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오필수가 놀라 물었어요. 은지야, 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아니야, 아빠, 다이어트 중이야. 은지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필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아빠,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은지가 돌아간 뒤 오필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딸의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다음 날 새벽, 오필수는 평소처럼 청소일을 나갔어요. 시청 건물 복도를 걸레질하다가 민원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은지 씨 어머니 명예 맞습니다. 보증대출 5천만 원 승인됐어요. 오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지 어머니 명의라고. 오필수의 아내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사람 명의로 대출이 나올 수 있지? 그날 밤 오필수는 은지에게 전화했어요. 은지야, 내 엄마 명의로 대출 나온 거 아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나중에 얘기할게.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다, 지금 말해.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 미안해. 은지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엄마 서류를 위조했나 봐. 오필수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은지야, 당장 집으로 와. 아빠가 해결해 줄게. 아니야, 아빠, 괜찮아. 내가 갚을게, 조금씩. 오빠가 미안하다고 했어. 오필수는 알았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은지의 외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치매가 심해져서 혼자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서연우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재단 요양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최고 시설이에요. 걱정 마세요. 오필수는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네, 사위. 하지만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대출 사기를 친 놈이 갑자기 이렇게 잘해준다고. 한 달 후, 오필수는 외할머니를 면회 갔습니다. 병원은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카드를 어디다 뒀지? 누가 가져갔나? 오필수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 카드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보호자분이 관리하시는 걸로. 오필수는 서연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위, 장모님 카드 어디 있나? 서연우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 제가 병원비 자동이체 해놨습니다. 편하시라고요. 전화를 끊고 오필수는 불안했습니다. 카드를 왜 가져가지? 병원비는 보험 처리된다고 했는데. 그날 밤 오필수는 은지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은지야, 아빠야. 문이 열렸어요. 은지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밤인데 왜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 오필수가 물었습니다. 은지야, 그거 왜 쓰고 있어? 은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 눈이 좀 부어서. 오필수가 딸의 선글라스를 벗겼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딸의 눈 주위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게 뭐야? 누가 때렸어?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아빠 문에 부딪혀서. 거짓말. 오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때렸냐고.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서연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인어른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필수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바닥에 소주병이 널려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장인어른, 야식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필수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은지를 생각해서. 아니다, 나 먼저 갈게. 은지야,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은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필수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딸의 비명소리. 오필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오필수는 현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 퍽쿵. 은지의 작은 신음소리. 오필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은지가 말했잖아요. 괜찮다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오필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 오필수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전 파업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공장 앞에서 철퇴를 든 용역들, 동료들을 때리는 놈들. 그때 오필수는 참지 않았어요. 쇠파이프 하나로 달려들었습니다. 50명을 쓰러뜨렸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쇠곰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딸의 결혼 생활. 함부로 나설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오필수는 매일 새벽 청소 일을 하며 딸 생각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병원비 입금 부탁드립니다. 오필수가 물었어요. 병원비요? 얼마인데요? 800만 원입니다. 오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00만 원이요. 지난달은 200만 원이었는데요. 특별 치료가 추가됐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신청하셨어요. 오필수는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탔어요. 병원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오후 2시였어요. 병원 건물은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1층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3층 302호실 환자 보호자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오순자 어르신이시군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필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얀 벽, 소독약 냄새.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필수가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오필수를 봤습니다. 누구야 너? 눈빛이 흐렸어요. 치매가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사위 필수.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필수가 누구더라? 오필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오필수는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 책상 너머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상담사라고 명찰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순자 어르신 치료비 건으로 오셨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상담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특별 물리치료, 인지 재활 프로그램, 프리미엄 식단. 보호자분께서 신청하신 항목들입니다. 오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신청한 적 없는데요. 상담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서명 있으시잖아요. 오필수가 서류를 봤어요. 서명란에 오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오필수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이거 제 서명 아닌데요.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실 리가요, 보호자님.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오필수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필수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오필수 씨 맞죠? 누구십니까? 저희는 서기석 이사장님 비서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보자고 하십니다. 오필수는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큰 문. 이사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서기석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사돈 어른 오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서기석은 소파에 앉았어요. 장모님 병원비 건으로 오셨죠? 네, 너무 많이 올라서요. 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 치료를 받으시니까요. 사돈 어른도 아시잖아요. 좋은 건 비싼 법이죠. 하지만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서기석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돈 어른, 서명 있으시잖아요. 그건 제 글씨가 아닙니다. 서기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돈 어른, 우리 현우가 은지 씨 잘 돌보고 있죠. 감작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오필수의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기석은 오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병원비 문제 제기하시면 은지 씨 힘들어질 수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오필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기석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 뜻도 없어요, 사돈 어른.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지내자는 얘기죠. 오필수는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두 비서가 앞을 막아섰어요. 길 좀 비켜주시죠. 오필수가 말했습니다. 비서 하나가 오필수의 어깨를 밀었어요. 할아버지, 말 잘 들으셔야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필수의 손이 움직였어요. 비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꽉! 비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 오필수는 비서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툭! 꺾이는 소리. 비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비서가 주막을 휘둘렀습니다. 오필수는 고개를 살짝 피했어요. 그리고 주먹을 명치에 꽂았습니다. 쿡! 비서가 숨을 못 쉬며 쓰러졌어요. 복도 끝에서 경비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오필수는 기다렸어요. 경비가 다가오는 순간 발을 걸었습니다. 경비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3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필수는 숨도 차지 않았어요. 40년 전 그 주먹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오필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뚜뚜뚜.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오필수는 택시를 잡았어요. 은지 신혼집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달렸습니다. 30분 후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오필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12층까지 쉬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지야, 아빠야.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은지 씨 찾으세요. 네, 혹시 집에 있는지 아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에 남편분이랑 차 타고 나가는 거 봤어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은지야, 너 어디 있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사돈 어른, 저 서기석입니다. 오필수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은지 씨 걱정하시죠? 지금 우리 별관 요양원에 계십니다. 서기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뭐라고요? 장모님이 갑자기 위독하셔서요. 은지 씨가 간호하고 계십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서기석은 웃었어요. 사돈 어른, 오늘 일은 조용히 넘어가죠. 만약 경찰이나 누구한테 말하시면 은지 씨와 장모님 둘 다 힘들어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오필수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어요. 쾅. 피가 손등에 배어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오필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습니다. 평범한 아버지로 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쇠곰이 다시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오필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 싱크대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오필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40년 전 파업 당시 동지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곽달수, 유진호. 두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뚜뚜뚜. 여보세요.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수야, 나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형님, 필수 형님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할 얘기가 있다. 만나자. 어디로 갈까요? 예전 그 공장 앞 국밥집 아직 있냐? 네, 아직 있습니다. 1시간 후에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오필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2세 노인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1시간 후, 오필수는 공장 앞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낡은 간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창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단단한 체격. 곽달수였습니다. 형님. 달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오필수를 보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어요. 앉아라. 오필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달수도 마주 앉았어요.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살았지, 뭐. 청소 일하면서 딸 키우고. 따님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축하할 일이 아니다. 달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오필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지가 사위한테 맞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감금당했어. 달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사위 뒷배가 요양병원 재단 이사장이다. 서기석이라는 놈인데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놈이야. 달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 제가 당장 가서. 오필수가 손을 들었어요. 기다려라. 함부로 움직이면 은지가 다친다.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노인들을 설득해야 하고.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유진호였습니다. 형님. 진호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진호야.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오필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지의 일, 서기석 재단의 사기, 외할머니의 치매, 모든 것을 진호가 물었습니다. 형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 보호자로 위장해서 증거를 모아야 해. 서류, 녹음, 영상. 달수가 말했습니다. 저희 애들을 동원하겠습니다. 아니다. 오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셋이서 한다. 젊은 애들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진호가 웃었습니다. 형님, 저희도 이제 환갑입니다. 젊은 애들 아닙니다. 오필수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늙은이들끼리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오필수는 병원 근처 원룸을 얻었습니다. 달수와 진우도 함께 들어왔어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침낭 3개, 노트북 1대, 카메라 2개. 진호가 병원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보호자 등록하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네요. 달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 면회 온다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날 오후, 달수는 양복을 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1층 데스크에서 물었어요. 면회 오셨습니까? 네,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달수는 미리 조사한 이름을 댔습니다. 김순희입니다. 4층에 계십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보호자 등록되어 계시네요.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달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양쪽으로 병실 문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노인들이 누워 계셨어요. 달수는 간호사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간호사 2명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카드 3개 모았어. 이번 달 보너스 짭짤하겠는데. 달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서 이사장님이 실적 좋으면 2배 준다더라. 노인들 가족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챙기는지. 달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계속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문을 열었어요. 계단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님,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어요. 오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녹음은 했냐? 네, 다 녹음했습니다. 좋아, 일단 나와라. 달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원룸에 모였어요. 달수의 녹음을 들었습니다. 오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로 간호사들은 잡았다. 이제 서류가 필요해. 진호가 말했습니다. 행정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긴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요. 오필수가 생각했어요. 밤에 들어간다. 경비 교대 시간을 노려서. 달수가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필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위험해도 해야 한다. 다음 날 밤 11시. 세 사람은 병원 뒤편 담장 앞에 섰습니다. 달수가 먼저 담을 넘었어요. 진호가 뒤따랐습니다. 오필수가 마지막으로 넘었어요. 62세 몸이었지만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행정실은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앞에서 경비 한 명이 나타났어요. 누구십니까? 경비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오필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미안합니다. 길을 잃어서요. 경비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면회 시간 아닌데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 순간 오필수의 손이 움직였어요. 경비의 손전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비틀었어요. 경비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아! 경비가 무릎을 꿇었어요. 달수가 재빨리 경비의 입을 막았습니다. 진호가 끈을 꺼내 손을 묶었어요. 경비를 빈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어요. 입에 수건을 물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오필수가 경비에게 말했어요. 곧 풀어드릴게요. 세 사람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행정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진호가 철사를 꺼냈어요. 자물쇠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행정실은 넓었습니다. 책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서류 캐비닛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달수가 캐비닛을 열었어요. 환자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오필수는 외할머니 파일을 찾았어요. 오순자 파일을 펼쳤습니다. 치료비 내역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호가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찰칵. 다른 환자 파일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똑같았어요. 허위 청구 일색이었습니다. 오필수는 이사장실 열쇠를 찾았어요.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갑시다. 세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5층 복도는 더 조용했어요. 이사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꽂았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넓고 어두웠어요. 진호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오필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 하나를 발견했어요. 연결해 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파일들이 떴어요. 환자 명단, 허위 청구 내역, 은행 계좌.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달수가 복사했어요. 다 됐습니다, 형님.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비 2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USB를 챙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뛰었어요. 경비들이 소리쳤습니다. 서라, 거기. 오필수는 뒤돌아섰습니다. 경비 하나가 달려들었어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오필수는 피했어요. 그리고 경비의 팔을 잡았습니다. 몸을 돌려 넘어뜨렸어요. 쿵! 경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경비가 달수에게 달려들었어요. 달수는 주먹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의 배를 쳤어요. 쿡! 경비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1층까지 단숨에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담장을 넘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헐떡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오필수가 USB를 책상에 놓았어요. 이걸로 끝장을 본다. 다음 날 아침, 오필수는 USB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서기석이 증거를 없앨 거예요. 은지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필수는 방향을 바꿨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층 복도. 보호자들이 면회를 오고 있었어요. 오필수는 한 명씩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들은 의아해했어요. 누구십니까? 저도 보호자입니다. 여기 병원에 문제가 있어서요. 보호자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문제요? 오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비 이상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호자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오필수는 USB를 보여줬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허위 청구 내역이요. 다른 보호자들도 모였습니다. 정말요, 보여주세요. 오필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보호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사기잖아요. 우리가 받지도 않은 치료를. 오필수가 말했습니다. 이사장실에서 가져온 겁니다.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보호자 하나가 물었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오필수는 보호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같이 싸워야 합니다. 이사회 날 우리 모두 가는 겁니다. 이 증거를 들고 보호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라도. 일주일 후 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서기석은 5층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수익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서기석이 보고했어요. 노인 환자가 늘면서 병원비 수입도 늘었고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서기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년에는 더 확장하겠습니다. 지방에 3곳 더 병원을 열 계획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있는 곳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밖에 보호자들이. 서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보호자들이?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호자 20명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오필수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서기석이 소리쳤습니다. 경비 불러요. 오필수는 USB를 들어 올렸어요. 이사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 컴퓨터에서 가져온 겁니다. 허위 청구 내역 전부 들어있어요. 서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오필수는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이사들이 일어나 화면을 봤어요. 이게 뭡니까, 이사장님? 허위 청구라니? 서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필수가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보호자분들 모두 피해자입니다. 받지도 않은 치료비를 냈어요. 보호자 하나가 소리쳤어요. 제 어머니 치료비 1,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실제론 300만 원어치밖에 안 받으셨는데. 다른 보호자도 외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를 병원에서 가져가서 마음대로 썼어요. 이사들이 서기석을 쳐다봤어요. 이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서기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경비 5명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경비들이 오필수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조용히 나가시죠. 오필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비 하나가 오필수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오필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경비의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었습니다. 뚝! 경비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오필수는 경비를 밀어냈습니다. 경비가 벽에 부딪혔어요. 쿵! 다른 경비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오필수는 한 명의 주먹을 막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의 배를 쳤습니다. 쿡! 경비가 쓰러졌어요. 막았던 경비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쿵! 2명 더 남았습니다. 경비들이 망설였어요. 앞에 노인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달수와 진호가 옆에서 나섰어요. 우리가 상대하겠습니다, 형님. 달수는 경비 하나를 잡았어요. 주먹을 날렸습니다. 경비의 얼굴을 강타했어요. 진호는 다른 경비와 맞붙었습니다. 발차기로 경비를 쓰러뜨렸어요. 쿵! 3분 만에 5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사들은 입을 벌리고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필수는 서기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사장님, 제 딸 어디 있습니까? 서기석은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모릅니다. 오필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 딸과 장모님을 어디 감금했습니까? 서기석은 창가로 물러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별관입니다. 별관 지하에. 오필수는 뒤돌아섰어요. 보호자분들, 경찰 부르십시오. 이분들 증인입니다. 보호자들이 전화를 꺼냈어요. 오필수와 달수, 진우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 별관으로 향했어요. 별관은 본관 뒤편에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복도는 어두웠어요. 지하로 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는 더 어두웠습니다. 복도 끝에 불빛이 보였어요.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에 은지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지야. 오필수가 다가갔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필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데리러 왔어. 옆방 문을 열었어요. 외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잠들어 계셨어요. 달수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4명은 지하를 나왔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별관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은지가 햇빛에 눈을 찡그렸어요. 오필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은지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야. 서현우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이젠 끝이에요. 서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장인어른,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오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넌 우리 은지를 때렸어. 장모님까지 이용했고 용서는 없다.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 여러 명이 내렸습니다. 서연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오필수는 은지를 데리고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본관 앞에 보호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필수를 보자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모님들 지킬 수 있었어요. 오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한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재단 사기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서기석은 구속됐어요. 서연우도 함께.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았어요. 은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 하지만 따뜻했어요. 은지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오필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젠 우리 둘이 잘 살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밤하늘이었어요. 오필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웃고 있는 은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쇠곰의 주먹은 이제 쉴 수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기석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서연우는 징역 5년. 재단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배상을 받았어요. 외할머니는 작은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은지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다시 오은지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은지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게 하나 해요. 오필수가 물었어요. 가게, 무슨 가게? 국밥집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시는 국밥.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오필수는 딸을 바라봤어요. 다시 웃고 있는 딸. 그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좋아, 같이 해보자. 한 달 후, 작은 국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쇠곰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필수가 물었습니다. 은지야, 쇠곰은 또 뭐야? 은지가 웃었어요. 아빠 별명이잖아요. 멋있어요. 오필수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옛날 별명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가게는 작았어요. 테이블 6개. 주방은 은지가 맡았습니다. 홀은 오필수가 맡았어요. 첫날,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국밥 주세요. 은지가 냄비를 꺼냈어요. 뽀얀 국물을 끓였습니다. 고기를 썰어 넣었어요. 파를 송송 썰어 얹었습니다. 오필수가 국밥을 날랐어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숟가락 떴습니다. 오, 맛있네요. 진하고 깔끔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쇠곰국밥 진짜 맛있더라. 딸이 직접 끓이고 아버지가 서빙하시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더라.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엔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렸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형님, 곽달수였습니다. 오필수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와, 달수야. 달수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형님, 장사 잘 되시네요. 그럭저럭 하지 뭐. 은지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달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은지야,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달수는 국밥을 시켰어요. 은지가 정성껏 끓였습니다. 국밥이 나왔어요. 달수는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형님, 매일 와도 되겠어요. 오필수가 웃었어요. 언제든 와라. 며칠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남자, 유진호였어요. 형님, 저도 왔습니다. 진호야, 어서 와. 진호도 국밥을 먹었어요. 역시 맛있네요. 형님, 딸 손맛이 정말 좋아요. 은지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아저씨. 그날 이후, 달수와 진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등산복이나 운동복을 입고, 형님, 오늘도 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국밥을 먹으며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40년 전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 셋이서 공장 앞에서. 오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지.
그때가 참 치열했지.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 달수가 물었습니다. 왜요, 형님? 오필수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 딸. 환하게 웃는 얼굴. 딸이 웃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가족이 최고죠. 어느 날 혼자 오신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오필수가 부축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국밥 주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은지가 국밥을 끓였어요. 평소보다 고기를 더 넣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드셨습니다. 맛있네요. 혼자 사는데 이렇게 따뜻한 밥 먹기 힘들어요. 오필수는 반찬을 더 가져다 드렸어요. 많이 드세요. 반찬은 서비스예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실 때 오필수가 국밥값을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은지가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돈 안 받으셨어요. 오필수는 웃었습니다. 저런 분들한테는 공짜야. 우리가 벌 만큼 벌잖아. 은지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 최고예요. 다음 날부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오셨어요. 입소문을 들으신 거였습니다. 세공국밥 가면 혼자 온 노인들한테 공짜로 준대요. 반찬도 더 주시고 가게는 점점 북적였어요. 하지만 오필수와 은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오필수와 은지는 가게 앞에 앉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오필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행복하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주먹 있잖아요. 그 쇠곰 주먹. 응. 이제 그 주먹은 사람 배 채우는 데만 써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필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래, 이젠 싸울 일 없어. 국밥이나 열심히 만들자. 두 사람은 웃었어요. 저녁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가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쇠공국밥이라는 간판이 빛났습니다. 오필수는 생각했어요. 40년 전 공장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싸우던 그때 언젠가 평화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평화가 지금 여기 있었어요. 딸과 함께 국밥을 끓이는 이 순간 오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은지 이제 웃어요. 당신 걱정 마세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오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쇠공국밥입니다. 은지는 주방에서 냄비를 꺼냈어요. 불을 켰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따뜻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달수와 진호가 앉아 있었어요. 형님,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가게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필수는 홀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줬어요. 은지는 주방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쇠곰은 이제 쉴 수 있었습니다. 주먹을 내려놓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슈퍼땡스 응원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